우리가 테슬라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거든? 정말 엊그저께 같아. 근데 벌써 8년째 됐어. 우리가 8년 전 6월 4일 날 처음 테슬라 주식을 샀잖아. 벌써 8년 전이니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10년 정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했었거든. 아니, 그때 내가 생각나는 게 음, 당신이 10년에 10배만 되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러면서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잖아. 음. 중년에 이제 접어드는 시기였고, 야, 근데 뭐 이렇게 가진 게 없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아니, 뭐 그거야. 음. 학교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기보다 투자를 해서 좀 그 자산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한참 들 때였었고, 야,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뭐 우리가 그 전에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던 것들이 많잖아. 뭐 펀드도 들고 뭐 직접 그렇지. 투자도 직접 하고. 투자도 음. 하고, 뭐 부동산도 좀 오르길 기대하면서 사보기도 하고, 근데 하나도 된 게 없었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그 투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은행에서 사라니까 사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진지하게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이제 테슬라를 알게 됐지. 그것도 이제 일종의 행운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당신 동료가 그 테슬라 모델 S를 그러니까 정말 그 얼리 어댑터인 거지. 음. 사갖고 당시 그거 한번 딱 타보고 나서 무조건 테슬라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막 그랬었지. 그 친구가 이제 그 차를 되게 좋은 것들을 계속 타고 다녔던 친구였거든. 그 당시에 이제 아우디 A7을 타고 있었는데, 아, 모델 S를 주문했다라는 소문이 이제 걔가 모델 S를 주문했다더라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처음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저 친구가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이제 자동차는 좋은 것만 타려고 했던 그 친구가 테슬라를 주문했을까? 뭐 거기에서부터 이제 테슬라에 대한 관심.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뭐 지금도 어쨌거나 이제 그 친구 덕분에 그 조금 빠르게 테슬라를 투자하게 될 수 있어서 요즘도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테슬라 모델 S를 최근에 이제 받고 나니까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잖아. 그래서 야 사실 뭐 이 테슬라 모델 S를 살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너 덕분이다 야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한단 말이지. 그 친구는 아직도 테슬라 타고 있고. 그렇지. 그 차. 응, 그 차. 뭐 결국에는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일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일론이 스페이스 X하고 테슬라를 초기에 어떻게 살려냈는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얘는 진짜 포기를 모르는 애구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그리고 물론 이제 테슬라의 스토리,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막 일어나고 있고, 뭐 기후 변화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변화를 몰고 올 것들이다라는 그 시대의 흐름하고 맞는 기업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했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 돈 있는 거 테슬라 주식 전부 사줘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랬었지. 근데 이제 걔는 여기다 왜 그러면서 분산하라고 그러면서 뭐 이 펀드 저 펀드 추천했었지. 근데 우리가 고집 불려서 테슬라 샀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벨기에 온 지 얼마 안 된 때였고, 그래서 유럽에서 어떻게 주식을 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은행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주식 어떻게 사냐, 나 주식 사고 싶은데, 뭐 사고 싶은데 테슬라 얼마만큼 이거 전부다라고 하니까 얘들 주식 투자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구만 뭐 그런 표정으로 이제 뭐라 하면서 야 테슬라는 그 당시에 이제 좀 올랐던 시기야. 모델 S가 생산이 펀즈. 되면서 그 전에 한 1, 2년 전에 2015년 전에 뭐 2013년 이때까지 좀 많이 올랐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라 있어 이미.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 당시에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시기였고 걔는 뭐 거의 거품이야라는 식으로도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4년 횡보했나? 거의 4년 정도. 4년 횡보하고 어, 어느 날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지. 어. 그러니까 4년 행보를 할 때 다른 주식상에 나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지. 페이스북이네 아마존이네 막 한창 뭐 정말 잘 가고 있었잖아.
한참 빵이 유행했던 시기에 야, 테슬라는 이제 횡보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아씨 그 은행원 말을 들을 걸. 뭐 그런 마음도 이제 막 생기고 막 그럴 정도로 테슬라가 이제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 와중에 이제 모델 3도 잘 생산이 안 되고 일로는 힘들어하고 공장에서 막 자고 하면서 막 어떻게 테슬라를 살려낼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트위터 때문에 일론이 이제 전력을 다하는 시기가 있었잖아. 비슷하지? 그- 오버랩이 좀 되지? 그러고 보면 이 일론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를 항상 보여줬던 것 같아. 참 그게 지칠만도 한데 지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 그게 재밌으니까 그러겠지? 어떻게 보면 일론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그런 게 재밌는 거야.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살려내는 거 거기서 어떤 중독된 거지 거기에. 그런가? 그러니까 미션을 상당히 어렵게 힘든 미션을 정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빠른 시일 안에 해버리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성격인 것 그러니까 같기도 미션 하고. 임파서블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쾌감 이런 거기서 막 엔돌핀 막 나오고 이런 게 좋은 거지. 한편으로는 이제 그 트위터 인수하면서 지금 이제 트위터를 뭐 어느 정도 거의 정상화 시켰는데 그 기간이 6개월밖에 안 걸렸단 말이지.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맨이긴 한 것 같아. 테슬라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낸 것보다는 훨씬 짧게 지금 트위터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잖아. 아무래도 트위터는 이제 그 IT 기업이다 보니까 그 직접 생산하는 그 회사 생산 시설에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해야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거보다는 쉬운. 쉽겠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일론이 얘기해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은 모델 3의 그 생산 지역을 극복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든 시기를 테슬라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나는 힘들었어. 당신은 못 느꼈나 보네. 나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실 갖고 온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야 어차피 벨기에 와갖고 내 인생 리셋하는데 리셋하는 김에 재정 상태도 리셋하고 시작하나 보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회생을 해가지고 그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그 당시의 판단이 정말 잘한 판단이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일들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2015년 6월 4일에 테슬라를 투자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은행에 찾아가서 테슬라 주식을 사달라고 말했던 것, 그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될 정도로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거 바보 같은 결정이 아니냐 이런 갈등이 상당히 해야 많았던 되나 것 같아요. 말아야 되나 사실 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 그게 잘했어. 음. 그때 그렇게 안 하기를 잘했어. 막 이런 판단을 지나고 나면 누구나 하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독일까 약일까 막 이런 데 대한 갈등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때는 진짜 주식도 오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기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 야, 그래서 당신이 했잖아. 그래서 이제 테슬라교 밤마다 잘 때마다 옆에다가 테슬라 틀어놓고 계속 테슬라 유튜브를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잘 때 더불어 나도 같이 듣고. 근데 테슬라 투자하면서 나도 많이 배운 것들이 많거든. 예를 들자면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내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근데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게 상당히 많은 그 요소들이 거기에 결부가 돼 있더라고. 어떤 세계 정세, 뭐 기후 문제,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좀 넓어졌다 그래야 되나? 내가 훨씬 넓어졌지, 과거보다. 예전엔 정말 여기만 파고 있었는데, 여기만 딱 알고, 다른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하고 상관 있는 일들이 많아진 거야. 당신은 되게 전통적인 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었지, 사실. 그렇지.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아껴서, 저축을 열심히 한다. 이것을 엄청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 당신이.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그건 기본이고, 그건 기본인데, 그 다음에 그 모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개념은 사실 별로 없었어. 없는 게 아예 없었지. 지금도 그렇게 막 내가
투자를 해서 뭐 이걸 해야겠다 이거보다는 나는 그 베이직을 까는 그 마인드가 아주 단단한 편이지. 근데 이 테슬라를 통해서 그게 좀 많이 확장이 됐고 내 관심이 많이 확장이 됐어. 그릇이 조금 커졌어. 과거를 분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잖아.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뭐 해석을 하고 막 이런 것은 쉬운데, 투자라는 것은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변수도 많고, 그리고 예상하지 않은 경로로 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어떤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배짱 그것도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기질이 투자할 때도 필요한 걸 수도 있어. 그렇지, 배짱. 그 배짱이 필요한데 응. 뭐 당신이나 나는 배짱 크게 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내가 없나? 있어. 당신이 맨날 너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넌 없으니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당신 생각이 너무 많잖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떤 선택을 하는데 장애 요소야.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생각이 없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주저하지 않는다고.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나 보다. 나는 많아, 생각이. 그래서 힘들어, 뭘 선택하라 그러면. 테슬라를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8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부침을 겪었잖아. 뭐 장기간의 횡보도 있었고, 엄청난 급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70%의 조정을 겪기도 했고, 저 엄청나게 올랐던 것이 다시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한번 올라갔다 지금 내려왔지. 당신은 어떤 시기가 가장 그 힘들었어,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는 뭐 최근이 가장 힘들긴 한 것 같고. 최근에 작년 12월 뭐 최근이 이렇게. 이제 뭐 옛날 거는 많이 잊어버리니까 그 감정들을. 최근이 가장 힘든 것 같고, 뭐 힘들다 그래서 뭐 죽을 것 같이 힘들진 않고 그냥 힘들어. 기분이 힘들고, 별로야. 기분이 별로고 힘들어. 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는 힘들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이쯤에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갈등? 그게 있었었던 것 같고. 아주 저점일 때 우리가 사고 나서도 많이 빠졌잖아. 그때는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라 그 감정이라는 게 이제 자포자기에서 그다음에 그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라는 어떤 갈등에서 굳히기 들어갈까? 막 이런 갈등. 거기서 이제 다시 때려 떨어질 때는 아이고 얘가 또 왜 떨어지니 하면서 이제 기분 안 좋음 막 이런 게 있는 거지. 당신은? 나는 처음에 이제 4년 뭐 횡보를 할 때는 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 오히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 나의 그 테슬라에 대한 믿음, 뭐 일론에 대한 믿음을 다지는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처음 이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던 시기가 한참 오를 때, 상상 이상으로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그 수익 실현의 욕망이 막 생기는 거야. 근데 달리는 차에서 내려야 될까? 뭐 이런. 자기가 수익 실현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데. 야, 이거 과속인데. 너무 그 시기가 좀 이제 그 버티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아. 오히려 막 오르니까 차라리 천천히 올랐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너무나 막 갑작스럽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상상 초월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마음의 동요가 상당히 심할 때였던 것 같고, 뭐 지금 또 이제 그런 시기가 또 다가오겠지. 지금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상승의 시기가 다가오면 그 또 마음의 동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해. 그러면 조금 수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상승의 시기가 오히려 그 좀 힘든 장기 투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오히려 아닌가 겪어보고 차라리 하니까. 하락 시기보다는. 뭐 하락은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상승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욕망이 불끈불끈 내 마음을 그 컨트롤하는 시기다 보니까, 하락은 이제 두려움이 컨트롤하는 시기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한테서는 2019년 말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나? 19년 말에 상승 시작했지. 그럼 그때가 19년, 이제, 20년 뭐 이때. 그때가 상당히 감정적이었던 시기가, 가장 감정적인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 당시 하는 짓도 감정적이었어 그때는. 그때? 그랬겠지. 그때는 이제 뭐 처음 겪는 그런 것들을 처음 겪는 시기였다 보니까 상당히 감정적이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조금 더, 두 번째 겪을 거기 때문에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 그렇지. 그때는 정말 날마다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막, 야, 저기서부터 막 또 올랐어, 막 이러면서 들어왔으니까. 뭐 처음에는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더 오르고 하니까 이제 좀 이제 그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심정적으로는 나에게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위기의 시기가 오히려 그렇게 폭등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차라리 요즘은 들고. 그럼 당신은 많이 차분하겠네. 요즘은 많이 차분하지. 사실 요즘은 뭐 주가의 큰 움직임에 크게 동요되지는 않는 것 같고 요즘 어떻게 보면 또 횡보하는 시기니까 다시 이제 그 어떤 그 테슬라의 사업이나 그 일론에 대해서 믿음을 다시 또 공고히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요즘은 오히려 많이 차분한 시기인 거지. 나도 요즘은 그냥 기분이 살짝 안 좋을 뿐이지. 차라리 차분하고 그냥 지켜본다 그러나? 관조하는 마음? 그러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근데 뭐 테슬라 자체에 대한 그 테슬라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거는 차라리 예전에는 마치 이렇게 신기루를 쫓는 듯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업대에서 신기루를 쫓는 듯한 그거라면 요즘은 그냥 거의 확신에 가깝게 뭐 할 거니까 할 건데 뭐 좀 기다려보지 뭐 이런 마음이 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는 거지. 뭐 장기 투자 우리 장기 투자 얘기할 때 항상 뭐 10년 장기 투자 뭐 이런 말 하잖아. 근데 8년이 되고 보니까 10년이라는 게 참 짧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지나고 나니까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지. 벌써 8년 됐으니까 처음에 생각이 10년 정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였는데 지금 8년 되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뭐 20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처음에 뭐든지 시작을 하면 처음에 뭐 3, 4년이 힘들지. 그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게 일상이 돼 버리니까 뭐 장기 투자라는 것이 당연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 같아. 그 전의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치, 그 전에 막 이렇게 조금 들어갔다 나왔다 이 습관을 딱 장기 투자로 바꿔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 뭐 8년 됐고 10년 금방이고 뭐 20년도 할 수 있고 30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대를 물려서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그렇지. 거지. 그게 이제 습관을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유행을 쫓는 투자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투자 상품을 사는 그런 거였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유행을 쫓는다고 보면 조급함 때문에 그렇지. 그런가. 조급함 때문에 근데 그렇지. 이제 지금은 여유가 생긴 거지. 그래도 한 8년 해보니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야 되나?